저도 일단 초보 농부라 경험이 많이 없고 잘 모르고 그래서 뭔가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 밭이 이렇게 노지 비가림인데도 불구하고 수기가 빨리 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단 저는 일단 여기는 진짜 노지 비가림 맞고요. 온풍기를 떼거나 뭐 중간에 뭐 비닐이나 부직포를 막거나 그런 거는 전혀 진짜 한 게 없고 이 여기 들 자체가 햇빛이 조금 빨리 드는 저희 여기 말고 저희 집 앞쪽에도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밭이 있는데 그 밭보다 꽃 피는 거 하며 그런 게 조금 이 밭이 확실히 좀 빠르더라고요. 그런 빨랐었고 일단 또 여기는 삽목인 거라 보니까 아무래도 전목보다는 또 약간 당도가 좀 빨리 오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올해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방 보여드렸듯이 중간 통로에 낙엽이 지금 진짜 엄청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거는 끄트머리를 거의 지금 다 자른다고 잘랐는데도 진짜 계속 진짜 낙엽이 떨어져요. 제가 낙엽이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쓸어내는데도 오면 또 떨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고 낙엽이 빨리 졌는데 그게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 확신은 없고 그렇지만 요 비 안 맞은 데 잎은 좀 탄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잎수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제가 이거를 순 정리를 할 때 뭐 이파리 숫자를 세리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온다 싶으면 잘랐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 11장, 12장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많이 떨어지면서 뭐 많이 남아있는 거는 9장, 더 적게 남아있는 거는 뭐 7장, 5장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쨌든 근데 초기에 수세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밭에 초기에 수세는 되게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축가 현상도 좀 일찍 왔었고요. 열매 축가 현상도 있었고 또 엽소 현상도 좀 일찍 왔어요. 다른 밭에 비해서 엽소 현상도 좀 일찍 왔고 그래서 제가 그랬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를 중간을 어쨌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비가 와서 떨어진 게 아니더라도 중간을 완전히 막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약간 환기도 되고 통풍도 되고 이렇게 빛도 잘 들어갈 수 있게 중간 부분을 막지 않고 항상 좀 오픈해 놓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작년에 제 걸음을 저희 아빠가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빠는 캠벨 농사도 지으셨고 자홍 농사도 지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걸음의 양이 꽤 많아요. 그 샤이는 걸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옛날 그 농사 짓던 그런 방식이 자신만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았고 봄에 또 이게 수세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대기 때 걸음을 거의 안 했어요. 1차 때도 NK 비료를 쓰긴 했는데 그것도 NK 비료도 내가 질소질이 되게 낮은 거 가리가 높은 거 그거를 25kg 짜리를 샀는데 한 10kg 정도밖에 안 쓴 거 10kg도 안 쓴 것 같아요. 10kg도 안 쓰고 저는 그거를 관주를 할 때 그 10kg도 한 번에 주진 않거든요. 항상 미량요소 같은 것도 나눠서 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항상 그 10kg를 전 3번에 나눠서 줬거든요. 저는 500ml 짜리 그 비커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렇게 뭐 어느 2.5 그리고 한 열흘 뒤에 뭐 3리터 그 다음에 뭐 2.5 이렇게 한 3번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비대기 때도 제가 걸음을 사긴 샀어요.
NK 비료를 사긴 샀는데 뭔가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긴 샀는데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름이 거의 안 해서 그래서 조금 당도가 빨리 오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또 알은 또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알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전에 있던 땅 속에 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대신 저는 이게 좀 약간 웃자란 너무 3년생인데 그러니까 엽소 현상이 왔을 때 느낀 게 이게 삽목이고 3년생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뿌리가 발달이 되게 약한데 제가 열매는 초기부터 열매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얘가 위에를 너무 뿌리에 비해 잔뿌리나 이런 양에 비해 뿌리에 비해 위에를 너무 빨리 키웠구나 그 생각을 해서 밝은재는 계속 넣었어요. 밝은재는 계속 넣었는데 밝은재에도 지수 성분이 많더라고요. 꽤. 그래서 굳이 제가 2차 때는 지수를 안 넣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안 넣고 대신 그러니까 뭐 영양제죠. 아미노산, 칼슘, 황산고토 또 뭐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그거를 돌려가면서 그것도 계속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여기는 약간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긴 해요. 그렇게 잘 되는 토양이고 그래서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물을 붓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몇 톤의 개념 그런 거는 없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거의 시간으로 뭐 2시간 많게는 뭐 3시간씩 이틀에 한 번씩 물을 붓어요. 저희 아빠는 또 물 푸지 말라고 부모님이랑 농사를 지으니까 자꾸 진짜 다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엄청 많이 다투었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어쨌든 이건 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맡겨 두셔갖고 네, 그냥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을 풀 때마다 이틀에 한 번씩 물을 붓고 물을 풀 때마다 맹물을 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간주 뭐 아미노산이랑 밝은제랑 물이랑 같이 섞어서 근데 많지도 않아요. 많은 양은 아니었고 뭐 그거 제가 비커 같은 그 500ml짜리 비커로 뭐 2리터 4번 넣고 뭐 5번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칼슘은 같이 혼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칼슘 때는 칼붕이라는 거 그거 해서 넣고 어차피 전 또 제가 뭘 이걸 유튜브를 보면 뭐 이렇게 제품을 광고를 하시는 분이 많던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농협에서 약을 사거든요. 농협 가서 그냥 뭐 칼슘 주세요 하면 거기서 뭐 어떤 제품 브랜드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칼슘 주세요 하면 거기서 주면 그냥 갖고 와서 하고 그래서 뭐 어느 제품이 더 좋다. 근데 그게 보니까 다들 비슷비슷한 성분이 다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색깔도 막 진한 그런 거고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있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미량 요소들 부족하지 않게 계속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기 끝나고 경액기나 이제 골 때는 가리. 제가 이번에 황산가리는 못 넣었어요. 황산가리는 못 넣고 근데 일단 황산고토는 일단 넣었으니까 황산가리는 못 넣고 인산가리 넣고 그리고 약은 살균 살충제는 지난주에 제가 이번 달에 말에 수확을 한다는 기점으로 생각하고 한 2주 전 주말에 새벽에 약을 쳤어요. 왜냐면 그거 보니까 그래도 잔류농약 이런 걸 생각하면 약을 치고 한 14일 후에나 수확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당도제도 일단 관주로 넣는 게 5리터짜리를 2번에 나눠서 넣었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한 거는 연면 시비 당도제 연면 시비 연면 시비 한지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열흘 정도 하고 그 이후로는 그것도 한 500리터짜리인데 500ml
미터짜리를 2번에 나눠서 2번 옆면 살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냥 물만 주고 있어요. 물도 지금은 이제 요새 비가 워낙 많이 오고 계속, 그래서 물 관리하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주기적으로 비가 오든 뭐 쨍하든 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3일에 한 번씩 오전에 뭐 30분 20분에서 30분 사이 그런 식으로 물만 주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다른 것, 근데 인상가리도 10kg 한 포 다 안 들어왔어요. 다 안 들어갔고, 제가 그거를 쪼개서 주기 때문에 양을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었고, 그리고 당도제를 할 때는 당도제가 또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같은 당도제를 쓰는 것보다는 약간 교차하는 게 효과가 좋다 해서 일단 관주 한 그 브랜드랑은 다른 브랜드로 연면 시비를 했어요. 연면 시비를 했고, 그거 말고는 딱히 제가 특별히 이 밭에 좀 저도 신기하고 내년에도 또 그리고 제가 이게 그러니까 12골 중에 6골은 1차 지베린을 더크린을 했고 2차는 풀매트를 했고 6개는 더크린을 했고 6개는 풀매트를 했고, 2차 지베린도 골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나름의 비밀이긴 한데, 영업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2차 지베린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해서 어느 게 가장 빨리 당도가 오를까 그거를 좀 체크를 하고 싶어 갖고 2차 지베린도 조금씩 다르게 했는데, 풀매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올해 수확을 다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차를 내년에 풀매트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일단 상품성이 너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공판장에 가서 내려면 이제 알도 크고 상품성이 있어야 그게 가격, 물론 맛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풀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오래 냅둬서 직거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직거래를 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양을 다 어쨌든 풀매트를 안 하고, 또 제가 이 알속기 한 걸 생각하면 또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제가 알속기를 많게는 기본 3차, 많게는 또 4차까지 했어요. 저희 여기가 600평이고 저희 부모님이 지으시는 900평인데 1500평을 저희 엄마랑 저랑 둘이 다 했거든요. 둘이 다 했는데 저희 아빠는 알속기를 힘들어 하시고, 또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크게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끔 뭐 술만 따주고 그런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1500평을 했는데 1차를 했는데 진짜 바닥에 빽빽할 정도로 알을 따냈거든요. 그런데도 2차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알이 올라와 있어. 그리고 3차 됐는데도 또 올라와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송이를 되게 많이 만졌거든요. 되게 오래. 그러니까 송이에 상처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저는 좀 송이를 작게 하고 작게 해서 좀 알속기를 좀 수월하게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꾸 여러 번 만지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가고 송이가 깨끗하지 않아요. 네. 알속기 할 때도 저는 막 덜 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많이 안 빼시더라고요. 덜 섞인 것 같은데도 저희 엄마는 그만 빼라고, 너무 빼면 알이 너무 커진다고, 너무 커지면 또 숫기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해야 한다면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또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밭을 기준으로 하면 이 안쪽으로는 제가 했고, 저쪽 뒤쪽으로는 엄마가 최종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뒤쪽으로는 알이 많은 게 좀 많아. 많이 많고,
그래도 그나마 제가 한 거는 조금 더 알이,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얘가 질소를 많이 안 먹어서 빨리 익는 거고, 물로 많이 키운 것 같아요. 물로 많이 키워서 얘가 요것도 어깨송이, 요거는 좀 헐렁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굴절당 2개로 했는데, 이거는 위에는 진짜 20브릭스, 굴절당도 그랬을 때 20브릭스까지 나오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제 포도랑 그 경매 가격 그런 것 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막 경매가가 다 뜨잖아요. 뜨면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인데, 근데 궁금한 거는 진짜 어떤 제품이 이 가격을 받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좋은 제품은 그러니까 가격이 어떤 제품이길래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라서, 그냥 숫자로 뭐 가격이 뜨는 거는 그냥 뭐 평균 시세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거는 솔직히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상품성이 있는 포도가 얼마를 받는지 그것까지 다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출하를 하게 되면 이제 제 포도랑 그리고 공판장에 내서 받은 가격이랑 그런 거 올려드릴게요. 이제 근데 그래도 아침 저녁을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서 좋네요. 전 그리고 좋아요. 전 농사가 좋아서. 다음에 또 만나요.